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강의 루틴 14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는 정보가 뭐라고? 방향이랑 크기랑 방향을 가진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오늘 새로운 강의를 진행하면서 무슨 정보를 추가시켰어? 위치 정보를 추가시켜 버렸잖아. 시점을 모두 원점으로 고정시켜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 벡터가 뭘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어. 점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어. 맞지? 결국 시점은 그 원점이니까 종점이 누구냐에 따라 벡터가 결정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는 벡터랑 점이랑 1대1로 짝지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점이랑 1대1로 짝지어지는 도구가 하나 있었잖아.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좌표예요. 좌표. 그러니까 점이랑 좌표랑 1대1로 짝지어지게 된다. 그럼 다시 어차피 이 둘이 1대1이라면 이 둘도 어떻게 되겠어? 1대1로 짝지을 수 있겠지. 결국은 이제 벡터가 좌표랑 정확히 1대1로 짝지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의 좌표를 3,2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는 벡터, 다시 말해서 OA 벡터이자 A 벡터인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벡터는 정확히 저 3,2라는 점과 1대1로 대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A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A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괜찮니? 우리가 점의 좌표를 쓸 때는 뒤에 그냥 바로 3,2라고 이렇게 썼잖아. 맞지? 근데 벡터에는 등호로 표현하기로 약속했어. 외우고 아니고 그냥 정했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A 벡터의 X 성분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 또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겠어? A 벡터의 Y 성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가리켜서 A 벡터의 성분 표시, 그러니까 성분으로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좌표를 뭐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성분이라고 부르겠대.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알았지? 이미 정해진 용어를 쓰는 겁니다. 괜찮지?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 1,0을 시점을 O로 가지고 1,0을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를 E1 벡터로 하겠다. 그 다음에 시점을 원점으로 가지고 0,1을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를 E2 벡터로 하겠다. 그러면 이 OA 벡터라는 친구는 결국은 E1 벡터 쪽으로 몇 칸? 3칸. E2 벡터 쪽으로 몇 칸? 2칸 가거랑 똑같잖아. 그치? 결국 스몰 A 벡터는 3 E1 벡터 더하기 2 E2 벡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때 E1 벡터, E2 벡터를 우리가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불렀지? 단위 벡터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지금처럼 축에 평행한 벡터를 기본 단위 벡터라고 불러.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기본 단위 벡터를 표현을 했더니 개수가 3과 2잖아. 그래서 요거를 3,2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하자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어. 다시 벡터의 성분 표시로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 설명에 의해서 좌표로 접근한다. 두 번째는 기본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그 개수는 어차피 기본 단위 벡터는 이제 E1 벡터, E2 벡터로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럼 굳이 E1 벡터, E2 벡터를 매번 쓸 필요가 있나? 그냥 그 앞에 개수만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성분 표시로 접근하는 방법이 한 가지.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이것만으로 정해버렸어. 좌표로만 접근하겠다. 물론 이걸 설명하긴 하는데 순서가 이걸 정의해서 얘로 접근한다 이렇게 설명해. 어차피 선호는 중요하진 않아. 알았지?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점 A의 좌표가 A1, A2입니다.
우리가 OA 벡터는 A 벡터에 대해서 A 벡터의 성분 표시는 A1, A2라고 표현을 하겠대. 그리고 이때 A 벡터는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E1, E2 벡터를 이제 기본 단위 벡터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조금 독특한 거는 성분 표시로 나타낼 때는 좌표를 뭐로 표현하는 거야? X1, Y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기가 A 벡터면 A1, E2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B 벡터면 B1, B2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C 벡터면 C1, C2 이렇게 쓰겠대. 그냥 이제 약간 뭔가 좀 차별을 두고 싶나 보지 뭐.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간 좌표에서도 그대로 성립해서 점 A가 A1, A2, A3라면 OA 벡터가 A 벡터일 때 A 벡터는 A1, A2, A3가 되고 기본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 더하기 A3, E3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이제 얘가 이제 X축 방향 기본 단위 벡터가 되고 얘가 Y축 방향 기본 단위 벡터가 되고 얘가 Z축 방향 기본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구조로 확장되는 거라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종점이 A라고 잡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시점은 뭐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원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같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의 크기는 즉 A 벡터의 크기는 그냥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종점이 A1, A2이고 시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항상 크기는 저렇게 표현될 수 있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같다는 만약 A 벡터가 성분 표시가 A1, A2고 B 벡터가 B1, B2라면 시점이 같으니까 종점도 같아지만 두 벡터 같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는 말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다 같은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공간 좌표가 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쌤이 지금 한 얘기가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의 설명을 잠깐 봅시다. 벡터의 시점을 O로 고정하게 되면 벡터와 평면 혹은 공간 위의 점을 1대1로 딱 치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점과 좌표의 관계도 1대1 대응이므로 벡터와 좌표도 1대1 대응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벡터를 우리가 종점의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교과서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접근의 컨셉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65페이지는 그냥 공간 벡터, 공간 좌표에 대해서 똑같이 한 겁니다. 이제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산 중에 우리가 원래는 총 4가지 연산을 배우거든. 우리는 그 중에서 3가지 연산을 먼저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 번에 할 건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거 땡겨서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그러니까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의 덧셈을 하시려고 하면 그냥 대응하는 성분끼리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게 A 벡터고 A1, A2고 그 다음 이렇게 주어진 벡터가 B1, B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얘가 스몰 A 벡터인 거고 얘가 이제 스몰 B 벡터인 거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게 되면 여기 A 벡터에서 그냥 B 벡터를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벡터의 우리가 종점을 좌표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거든.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가 A1이야. 요 길이는 뭐지? B1. 따라서 이 전체 길이 합은 A1 더하기 B1인 거지. 같은 방식으로 요 길이가 A2야.
이 길이는 뭐야? B2지. 따라서 이 길이는 A2 더하기 B2야. 즉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게 되면 이 벡터의 종점의 좌표는 이 A 벡터의 X 성분과 X 성분을 더하고 Y 성분과 Y 성분을 더한 게 바로 두 합 벡터의 그 X 성분과 Y 성분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선생님 이제 성분끼리 더하면 벡터끼리 더해지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뺄셈일 때도 그냥 똑같이 해보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벡터끼리 더하라고 하면 성분을 주어주면 X 성분끼리 더하고 이제 Y 성분끼리 더하고 그러면 되고 빼라고 하면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KA 벡터 실습에 주어지면 얘도 똑같아. 그냥 KA1, KA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매우 간단하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 여기서 이제 EA 벡터를 구하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요점을 잡하는 EK1, EA1, EA2 되겠지. 왜? 어차피 이 길이가 A1이었다며 이 길이는 EA1이 되겠지. 이 길이가 A2였다며 이 길이는 EA2가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미 점을 좌표로 잘 표현하고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야? 벡터를 좌표를 표현해보기로 하겠다는 뜻이잖아, 맞지? 생각해보면 우린 좌표를 가지고는 연산을 할 수가 없었어. 좌표끼리 더하거나 좌표끼리 곱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 맞지? 근데 벡터를 도입함으로써 좌표끼리 뭐 할 수 있게 됐어? 더하고 좌표에다가 실수배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물론 여기에 한 거를 당연히 좌표에서 해도 괜찮아. 다만 논리적으로 비약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벡터로 접근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이제 완결성이 있게 이렇게 됨을 이제 설득할 수 있게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벡터로 접근함으로써 논리적 근거를 가지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간에서도 쌤이 따로 쓰진 않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고 하게 되면 한 벡터가 다른 한 벡터의 실수배를 표현이 되는 거고 얘를 성분 표시로 보게 되면 B1, A1이 KA1, A2랑 KA2랑 같다잖아. 근데 우리가 성분으로 주어진 두 벡터 같다는 말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다거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B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A1분의 B1은 A2분의 B2로 고쳐 쓸 수 있고 얘를 우리가 간단히 이제 성분비 같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제일 많이 쓰게 되겠지. 우리가 벡터가 평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는 이 앞에 세 가지보다 얘를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성분비 같다로 더 퉁쳐버리겠다. 얘기지. 뭐야? 비툰 거지. 못하고 없거든요. 그냥 실수해, 그냥 실수.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쌤이 그 강의노트 66쪽에 제일 밑에 보면 이제 공간 벡터에 대해서 다 써놓긴 써놨는데 중요하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의 성분 표시와 좌표라고 보면 좌표가 일치 벡터가 1:1 대응이므로 거의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점과 점의 연산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벡터와 벡터의 연산은 자연스럽고 위치 벡터는 점과 점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배로 접근하는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쌤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들 잘 이해하더라고.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AB 벡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AB 벡터의 성분 표시와 이제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이제 우리가 OA 벡터라고 하게 되면 점 A가 이제 A1, A2고 B가 이제 B1, B2요. 근데 이제 AB 벡터를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이제 B 베타 빼기 A 베타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럼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성분끼리 빼면 되니까 B1 마이너스 A1, B2 마이너스 A2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AB 베타의 성분 표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B 베타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이제 우리가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어디 있지? 아, 여기군요. A 베타의 크기는 X 성분 제곱 더하기 Y 성분 제곱이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친구의 X 성분 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Y 성분. 그래서 B2 마이너스 A2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하고 나서 보니까 점 AB가 이거라면 이건 그냥 선분의 길이 맞잖아. 선분의 길이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를 저렇게 정의를 했는데 저렇게 정의를 했더니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사실을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확하게 합쳐지는 그런 관계인 거지. 이렇게. 어쨌든 이제 성분 표시와 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80쪽 풀어보십시오. 거기 362번은 우리가 지금 위치 벡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성분 표시도 전부 다 시점이 원점일 때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B 벡터를 평이동해서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한 뒤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 벡터는 마이너스 3, 2, 2 벡터라고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갔다. 풀겠네. 어떡하냐? 오늘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거의 한 80%는 안 한다. 연습 때는 한 번도 못 쳐요? 응? 너 오늘도 충전을 못했어? 충전기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잭을 안 했어. 귀찮아. 계속 까먹어가지고. 그냥 쿠팡으로 사. 이마에 새겨. 이마에 써줄까? 충전택 주문하기 이렇게. 응? 뭐를? 이 벡터는 오른쪽 두 칸, 위로 두 칸이잖아. 2번 벡터 더하기 3, 2, 2 벡터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2번 벡터, 위로 가는 게 2, 2 벡터야. 그렇게 하면 돼. 여기다 해. 그래서 놔두고. 그냥 5번, 6번, 7번, 8번도 다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계산이 제일 중요해서 그냥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9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게 되면 9번에서 이제 P의 벡터 크기 더하기
벡터 더하기 PC 벡터의 크기가 이게 돼. 자, 이때 이제 전피가 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는데 첫 번째 접근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한데 실전에서는 사실 안 쓰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를 x, y로 잡게 되면 지금 이제 A, B, C의 좌표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A가 마이너스 5,2고 B가 마이너스 1,8이고 C가 3,3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P의 벡터, PB 벡터, PC 벡터를 쓰게 되면 P 벡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y가 되고 P 벡터는 이제 B에서 P를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빼기 x, 8 빼기 y가 되고 3 빼기 x, 3 빼기 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P 벡터 더하기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거의 크기가 6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굳이 식을 써보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12 마이너스 3y가 6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때 어떤 것들이 성립하냐면 우리가 P 벡터의 크기나 마이너스 AP 벡터의 크기나 AP 벡터나 같고 사실 뭐 그냥 AP 벡터의 크기랑 같은 거지. 혹은 이제 마이너스 P 벡터라고 써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아. 이게 성립한다면 3x 더하기 3, 3y 마이너스 12는 6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3P 벡터의 크기나 3배의 P 벡터 크기랑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x 더하기 1, y 마이너스 4가 2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좋겠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숫자가 커지게 되면 계산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 그래서 저렇게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벡터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의 크기는 x 성분 제곱 더하기 y 성분 제곱이 나왔지. x 더하기 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 이렇게 돼. 양변 제곱하게 되면 x 더하기 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4가 되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자취의 길이는 4파이다. 아니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4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이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이제 시점이 같은 세 개 벡터의 이제 1차계라고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친구는 시점이 뭐 P고 종점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가 무게중심을 G라고 하게 되면 얘는 PG 벡터의 크기가 2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그때 G가 정점이고 P가 동점이거든. 정확히는 이제 미정인 점이지 확정되지 않은 점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 P라는 점은 G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중심이 G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점 P의 자치가 됩니다. 따라 넓이는 4파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더 나이스한 접근이 되겠지. 자, 그 쌤이 강의 노트 67쪽에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385번 보겠습니다. 자, 385번을 보게 되면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그치? 양변을 2로 나누는 거. 그러면 AB의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하게 되면 PM 벡터의 크기가 5다가 되어서
결국 이제 A와 B의 중점을 종점으로 하고 시점이 P인 벡터가 되는데 그냥 성분 PM 길이가 오라서 점 M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인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M의 좌표가 3,3인가? 2,2군요. 그럼 여기로부터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를 찾는 거니까 그냥 전체 이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 괜찮니? 그게. 자, 386번 봅시다. 자, 정삼각형 ABC 내정하는 원이 있고 문제에서 뭘 보라고 했냐? OA 벡터 더하기 OC 벡터의 크기를 구하실 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는 이제 똑같은 거 나왔을 때는 저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얘를 3으로 나누고 다시 3을 곱해주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는 등식이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었잖아, 맞지? 여기 등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3으로 나누고 다시 3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 5지 벡터 이렇게 돼. 이번에 이것도 정점, 이것도 정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3분 5지 길이, 3분 5지 길이를 구해서 세배하라는 뜻이야. 지는 뭐가 되지? 삼각형 ABC의 무기중심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무기중심이랑 외심이랑 다 같아. 저기서 저 원이 내접 원이라고 했잖아, 맞지? 결국 외심의 중심, 저 원의 중심이 무기중심이 되는 거야. 387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네.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이걸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냥 전체에 마이너스 붙이면 부가 바뀌어도 크기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2로 나누고 2배 하게 되면 종점이 시점이 P, 종점이 AB의 중점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해했어? 그래서 그냥 중점과 저 직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2배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공간 벡터는 사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 평균 벡터는 완벽하게 똑같아서 X성분, Y성분, Z성분을 해서 열심히 까고 계산하는 매우 귀찮은 숙제를 하면 성격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 계산 봐. 고생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411번 봅시다. 자, 411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여기가 ABCD고 자,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G 벡터 더하기 DF 벡터. 이 두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를 구하래.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직관으로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그냥 하나 더 그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이제 이 DF 벡터랑 이 벡터랑 같잖아. 결국 이제 우리가 AG 더하기 DF는 이거 더하기 삼각형법 쓰는 거지.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럼 결국 이제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요거 한 모서리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고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니까 전체 길이는 2 루트 2다라고 그냥 바로 풀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게 출제비도 많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는 이제 좌표를 도입해서 성분으로 풀어보시오 이런 뜻이야. 내가 이런 생각을 못해도 좌표 도입하면 다 풀 수 있다. 그게 좋아 나빠. 매우 좋은 거 같지? 시험 때 항상 좋은 생각이 난다는 보장이 있어. 물론 성분이 생각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좌표 도입을 깡 계산해버리겠다는 거지. A를 원점으로 삼을게. 그러면 이 G점 좌표는 X축 방향으로 뒤로 한 칸, 그다음 Y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Z축 방향 밑으로 한 칸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G점의 좌표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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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그러면 H 벡터는 뭐가 돼? H 벡터는 G 빼기에 있는데 A가 원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대로인 거지. 이 D점 좌표를 보여줄까? D점 좌표는 그냥 X축 방향으로만 뒤로 한 칸 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 0, 0가 돼. 그 다음에 이제 F점의 좌표는 X축 방향으로 안 움직였고 0,0야. Y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Z축 방향으로 한 칸 내려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DF 벡터는 F 빼기 D야.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제 둘이 더하네. AG 더하기 DF를 하네. 그러면 0, 2, 마이너스 2가 돼. 이 벡터의 크기는 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2루트 2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얘가 더 좋은 풀이야. 발상적인 풀이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풀이. 언제나 답을 낼 수 있는 풀이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발상적인 풀이도 할 수 있다가 더 어떤 기본적인 조건. 근데 왜 그냥 머리를 그러면 다 다른 거예요? 뭐가? 아니 그 인치선 아니에요? 아니 이거랑 더 알아봐 있다니까.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그게 무슨 벡터고? 쌤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DF 벡터야. 괜찮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